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내 대기업이 공식적으로 밝힌 투자 계획 규모가 4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26만 명 넘게 채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목표대로 투자가 집행되고 혁신 성장의 속도가 붙기 위해선 정부의 규제 개혁 노력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말 LG를 시작으로 현대차와 SK, 신세계, 삼성 등 기업 현장을 찾았습니다. 혁신 성장 주체 중 하나인 기업들을 격려하고 규제 등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부총리 방문 후 삼성은 180조 원, SK 80조 원, 현대차 23조 원, LG 19조 원, 신세계 9조 원 등 대규모 투자와 고용 계획을 밝혔습니다. 혁신 성장을 통해서 정말 일자리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의 판단에 의해서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미래 준비도 하고 하겠지만 이후 부총리 현장 방문은 없었지만 투자와 고용의 주체인 개별 기업들이 각자 대규모 투자 고용 계획을 내놨습니다. 하나가 22조 원, GS 20조 원, 포스코 45조 원, KT가 23조 원 규모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 정부 들어 기업들이 내놓은 투자 계획만 모두 421조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올해 정부 예산 430조 원에 맞먹는 금액입니다. 신규 채용 계획 규모도 모두 26만 5천 명에 달합니다. 이제 10대 그룹 중에선 신동빈 회장의 구속으로 투자 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롯데그룹과 조선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중공업 그룹만 남은 상황입니다. 대기업들이 발표한 투자 계획이 목표대로 시행되고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려면 규제 개혁과 기업 활동 관련 법안 처리 등이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미 대화도 속도를 낼 조짐입니다. 연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오는데요. 관건은 대북 제재 해제인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가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평양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조건이 충족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재개하자고 합의했습니다. 기약 없던 두 사업의 재개를 조건부로나마 합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여기서의 조건은 대북 제재의 해제 또는 완화를 뜻합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진전이 없는 남북 경협의 물꼬를 트는 관건은 대북 제재의 해제 내지 완화이고 그러려면 북한이 밝힌 비핵화 방침에 미국이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게 첫걸음인 겁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진척이 될 때 유엔의 제재가 단계적으로 해제가 되는 과정이 발생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의 정상화가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은 남북관계 개선이 비핵화보다 앞설 수 없다며 속도 조절을 강조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설치 때도 전력과 석유 공급이 제재 위반인지를 놓고 견해차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만약 문 대통령이 이번 방미에서 북한의 조치에 대한 미국의 공감과 상응한 조치를 이끌어낸다면 사업의 연내 재개도 불가능하지만은 않습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나와서 그 조건들이 충족되어진다고 보면은 그 연내 개성공단도 재가동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친일보안 비핵화 조치 방침을 선언한 만큼 미국과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이 적극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국내 제조업의 생산 능력 지수가 작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7월 제조업 생산 능력 지수는 102.6으로 1년 전보다 1.3% 감소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수치입니다. 한편 제조업 분야의 고령화는 급속하게 진행돼 55세부터 79세까지의 취업자 비중은 5년 전보다 6.5% 높아진 19.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자리 상황이 악화하면서 구직 활동을 포기한 이들의 숫자가 올해 들어 기록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에서 8월 구직 단념자의 수는 월 평균 51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 6천 명인 5.4% 많았습니다.
올해 1월에서 8월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이른바 장기 실업자는 월 평균 14만 9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천 명인 6% 늘었습니다. 1월에서 8월 월 평균 구직 단념자 수와 장기 실업자 수는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2014년, 1999년 이후 각각 올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로 정부가 만들어 보려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28일 시작됩니다. 이번엔 K-팝 공연과 파격 세일로 흥행을 노리지만 관건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입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국내 소비와 내수 진작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대규모 할인 행사를 펼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28일부터 열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페스타의 시작을 알리는 전야제는 27일 저녁 서울광장에서 열립니다. 특히 올해 세 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K-팝 한류 스타인 엑소, 레드벨벳 등이 출연해 축제의 분위기를 띈다는 점이 기존과 다릅니다. 참석자들이 광장 한켠에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체험할 기회도 있습니다. 축제의 성패 여부는 파격적 세일 품목을 걷는 킬러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에 달렸습니다.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다 참여하는 어떤 국가적인 어떤 참여와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엔 삼성전자, 그랑데 건조기와 LG전자 올레드 TV, 아디다스, 나이키 등의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데 일부 제조, 유통기업은 최대 80%의 할인 품목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유명 온 오프라인 업체를 포함해 수백 개의 회사가 서울 5개 권역을 중심으로 이번 세일에 동참합니다. 올해 행사는 상생을 위해 중소상인과 전통시장의 참여를 늘렸고 5대 백화점의 전국 17개 매장에선 중소기업 우수 제품 판매전을 엽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세일 축제가 과거의 흥행 부진을 털어내고 국내 대표 쇼핑 행사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한상영입니다. 매달 내는 국민연금에 대해 누구나 생각 하나씩은 있을 겁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시민들은 어떤 개선안을 원하는지 정인용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국민연금의 주체인 국민이 직접 제도 개선 방안을 이야기하고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시민들의 생각은 제각각이었는데 특히 연금에 대한 신뢰 문제를 놓고 연금을 받고 있는 세대와 보험료를 내거나 낼 세대 간 주장이 확 갈렸습니다. 왜 연금을 가지고 불신을 합니까? 그래서 연금은 꼭 들어야 된다. 저희들 수급자 세대로서 주장하는 것은 연금 있어야 되고 좀 더 내고 좀 더 받아야 됩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은 국민연금 안 들으려고 그래요. 내가 국민연금 든 거에 대해서 우리 할아버지들, 우리 할머니들의 어떤 노후 보장을 위한 거지 자신들의 노후 보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정부에서 지급 보장해주고 한 해마다 좀 적자가 났을 때는 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계속 불려나간다면은 국민들이 이 연금 제도에 대해서 불신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소득 대체율이나 보험료율 변화에 따른 부담이 크지 않게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제도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5년마다 장기 재정 안정화 추계를 통해서 그것이 소득 대체율이나 보험료율이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이 불신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져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이 토론회는 다음 달 5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열립니다. 정부가 시민들의 생각을 반영해 만족스러운 개선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2030 청년 가구주가 서울의 아파트를 장만하려면 15년 넘게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적인 공급 대책과 더불어 청년층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가 대다수인 청년층이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선 15년 넘게 돈을 쓰지 않고 모아야 됩니다. 가처분 소득과 서울 아파트 가격 중위값을 놓고 단순 계산을 한 것이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고려하면 15년 이상 걸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들의 올 2분기 가처분 소득은 작년 동기에 비해 줄어든 반면 아파트 값은 무려 20% 넘게 올랐습니다.
2014년 1분기 기준으로는 10년이 걸리지만 작년 4분기에는 13년 8개월이 걸리는 등 갈수록 길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실제 거래 가격이 계속 크게 오르고 있어 내 집 마련은 더더욱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6월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는 188.1로 조사 시작 이래 최고치였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은 가구당 주거 면적이 전국 최하위에 그치고 있어 청년들은 극히 비좁은 내 집 마련을 위해 발버둥쳐야 하는 꼴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당장 이제 그 청년들이 그 직장을 잡고 거주할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정부가 청년 임대주택이나 또는 뭐 신혼부부 희망타운을 많이 공급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울러 자산 규모를 염두에 두지 않고 소득에만 초점을 맞춘 젊은 층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어렵게 취업한 사회 초년생들이 신용등급이 너무 낮아 비싼 대출 이자를 물거나 아예 돈을 못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어렵기만 한 문제는 아닌데요. 휴대전화 요금 같은 공공요금을 제때 내고 대출 학자금만 제때 갚아도 신용등급을 쉽게 올릴 수 있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21살 대학생 구본성 씨는 개인 신용관리 앱을 통해 수시로 자신의 신용등급을 확인합니다. 소비 습관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사회에 진출한 뒤 대출받을 때를 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평소에 이제 신용등급에 약간 이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최근 나오는 앱 등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고 있어요. 신용등급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앱들이 등장하면서 구 씨처럼 학생 때부터 신용도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금융사와의 거래에서 약속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럴 일이 별로 없는 학생들과 사회초년생의 경우 휴대전화나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을 성실히 내는 것만으로도 손쉽게 신용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나쁜 내역을 신용평가사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최대 20점 내외의 가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거래 외에 비금융 정보를 등록받아서 평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보를 등록해 주시면 그 신용평점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1년 이상 연체 없이 납부할 경우 최대 4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체크카드 외에 신용카드도 함께 사용하고 제때 결제에 신용거래 이력을 쌓아두는 것도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인공지능, 즉 AI가 인간의 업무를 대체하는 시대가 머지않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 채용 시장에도 AI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로 AI가 직접 지원자를 심사하는 건데요. 이 컴퓨터가 취업의 당락을 결정하는 시대 핫키워드에서 알아봅니다. 네, 이미 AI가 공장에서 기계를 만드는 것은 물론 음식을 배달하고 모조품을 감별하는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용 시장에 AI 기술이 도입되었다니 언뜻 들으면 잘 상상이 가지 않는데요.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네, 바로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AI 기술을 활용하는 건데요. 최근 취업문이 좁아지면서 바늘구멍이라도 뚫겠다는 심정으로 이미 합격한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나 이 선배들의 자기소개서를 베끼는 경우도 잦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만 장의 자기소개서를 검토해야 하는 면접관이 과거의 자기소개서까지 들춰보며 표절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 AI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종합유통업체 BGF 리테일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공개된 논문이나 문헌, 또 기존 합격자의 자기소개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30% 이상 문장이 같으면 AI가 표절로 표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상반기에 통과하지 못한 지원자만 약 7%라고 합니다. 와, 좋은 방법이네요. 기업들 입장에선 불성실한 지원자를 가려내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이렇게 AI를 활용해 자기소개서의 표절 여부를 확인하는 게 채용 시에 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장이나 단어를 조금씩만 바꿔도 자기소개서의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이런 경우에는 AI가 확인할 수 없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으로 단어만 조금씩 바꾸며 이른바 꼼수를 부리는 지원자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자소서 답변에서 기존의 자기소개서와 문장 구조나 대응 요령 면에서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하면 표절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즉, 기계라고 해서 단순히 문장이나 단어가 일치하는지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글의 맥락까지 살피기 때문에 자칫 참고만 하더라도 표절로 분류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AI가 자기소개서를 검토할 때는 이 진부한 답변보다는 자기만의 생각이나 철학, 창의성이 돋보이는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AI로 심사하는 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은 롯데그룹인데요. 이 롯데의 경우 기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는 물론 외부에서 구한 자기소개서까지 총 50억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중복되는 단어가 5개 연속으로 나오면 표절로 판단하는데요. 이를 통해 올 상반기에만 2%의 지원자가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다고 합니다. 또 롯데의 경우 AI를 면접에서도 활용하고 있는데요. 해당 시기에 롯데그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미지나 키워드가 있다면 구직자가 쓴 자기소개서에 해당하는 단어가 적힌 부분을 표시해주는 겁니다. 이를 통해 지원자가 회사와 얼마나 맞는 인재인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참고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객관적으로 지원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기 때문에 특정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일이 줄어들어 투명한 채용 문화가 마련될 수 있어서 더욱 긍정적일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AI로 자소서를 평가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SK그룹은 서류 심사 단계에서 AI가 인재 적합성을 분석하고 CJ그룹의 경우 서류 전형에서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요약하고 중요한 부분을 강조해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소서에 AI 기술을 도입한 이유는 박하연 아나운서가 언급했다시피 효율과 공정함 때문인데요. 실제로 SK CNC에서는 자사의 AI 채용 서비스를 SK하이닉스의 시범으로 적용해 본 결과 AI는 1인당 3초씩 지원자를 검토하며 면접관이 하는 것에 비해 소요 시간을 70분의 1로 단축시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면접 담당관의 특성과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며 이 자소서의 심사 기준이 AI를 통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된 셈이죠. 와, 70분의 1이라니 정말 엄청나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네요. 게다가 AI가 직접 회사에 맞는 인재인지를 판단해 줄 수 있다니 면접관은 다른 채용 준비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AI 채용은 면접에서도 이용되는데요. 이 소프트 개발 기업 마이다스마이티는 아예 직접 개발한 AI 프로그램으로 면접을 봅니다. 지원자의 얼굴을 세밀한 움직임을 관찰해서 지원자의 침착함과 업무 능력을 파악하는 데 활용하는 거죠. 국내에서는 아직 소수의 기업이 AI 채용을 활용하고 있지만 해외에선 이미 IBM, 유니레버 등 이 3개 기업이 AI 채용을 쓰고 있고 일본에선 많은 회사들이 AI 면접관을 통해 이 재택 면접을 실시하며 지원자와 기업, 상호 간의 교통비도 절감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AI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온 지 불과 몇 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미 많은 기업들이 AI 채용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럼에도 기계가 자소서의 표절 정도는 가려낼 수 있을지언정 얼마나 좋은 인재를 가려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취업 포털 커리어가 인사 담당자 3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I 채용에 대한 생각이라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4.9%가 AI 채용 과정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는데요. 대부분의 이유는 경험으로 얻은 인재를 보는 눈을 활용할 수 없어서였습니다. 이 때문에 아직은 AI 채용이 참고 자료로 쓰이는데 불과하지만 AI 기술은 지금 이 순간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니 앞으로의 취업 준비생들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AI 채용이 보편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계가 취업의 당락을 결정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빠르고 공정하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주어진 자료만을 토대로 지원자를 평가하기 때문에 면접의 결과가 모두 획일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자의 됨됨이와 성장 가능성까지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선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연륜에 따른 인간 인사 담당자의 매서운 눈썰미는 결코 배제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